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엄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아이폰 13 핑크를 갖고 왔습니다. 색깔 진짜 예쁘죠? 이번에 핑크 색상 같은 경우는 막 엄청 핑크핑크 뭐 이런 느낌보다는 연한 딸기 우유 같은데요, 화이트의 핑크를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린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연한 베이지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진짜 예쁩니다. 이번에 아이폰 13을 구매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제 친구들도 12를 사야 되나 아니면 13을 사야 되냐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12를 사야 될지 아이폰 13을 사야 될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이폰 13을 드리는 이벤트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아이폰 13이 출시를 하면서 기존의 아이폰 12 시리즈가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현재 애플 홈페이지 기준 12 미니는 85만원, 12는 95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이폰 13 미니의 기본 가격은 95만원, 아이폰 13은 109만원입니다. 일단 가격 차이가 10만원에서 14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샀을 때 기준이고요. 여기에 뭐 통신사 할인이나 뭐 카드 할인 또는 여러가지 프로모션을 통해서 구매를 한다면 이 차이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번 아이폰 13은 더 이상 기본 용량이 64GB가 아닙니다. 이제는 프로와 동일하게 기본 용량이 128GB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성비가 좀 좋아진 거라고 할 수가 있죠. 현재 아이폰 12의 128GB 가격은 102만원인데요 아이폰 13의 가격이 109만원이니까 7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본인의 결정이겠지만 무조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저는 7만원 더 내고 13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3이 새로 나왔지만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그 이유가 바로 디자인 때문이죠. 실망하신 분들도 꽤 계신데요, 제가 자세히 좀 보니까 바뀐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일단 카메라 배열이 이제는 일자가 아닌 대각선으로 바뀌었고요. 실제로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는데 딱 보니까 대각선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세로보다는 더 괜찮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12보다 카메라 렌즈 크기도 상당히 커졌고요, 카메라 섬도 마찬가지로 커졌습니다. 이건 딱 눈에 띄일 정도의 차이예요. 그리고 카메라 섬을 자세하게 보면 플래시의 위치와 마이크의 위치도 조금씩 달라졌고요, 카톡티의 양도 기존보다는 제법 늘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엄청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무게의 경우는 직접 재보니까 아이폰 13은 174g이 나왔고요, 기존보다 9g 정도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좀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가서 무게가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여드린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딱 들었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딱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아이폰 13은 12 비해서 살짝 무거워진 느낌? 그런데 뭐 그렇게 차이가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약간 그 정도 차이? 뭐 손목에 부담이 되거나 그런 무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소소하게 달라진 점이 또 있는데요, 바로 버튼의 위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품 사이즈는 동일한데 아이폰 13의 버튼과 음소거의 위치가 아이폰 12보다는 약간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버튼의 위치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사용했을 때 좀 더 누르기 편해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큰 변화가 있죠. 바로 노치 사이즈인데요, 기존보다 20% 정도 줄었습니다. 이건 딱 눈에 띄는 변화인데요, 노치의 가로의 길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세로의 길이는 약간 더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노치의 변화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노치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수화부 스피커의 위치도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노치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제는 베젤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외관에서 달라진 건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디자인에서 크게 바뀐 부분이 카메라밖에 없어서 어떤 디자인이 더 예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이폰 12의 컬러와 13의 컬러에서 선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아이폰 13의 핑크 이게 워낙 예쁘긴 합니다. 디스플레이를 보면 노치 외에는 변한 게 딱히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13에서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크기는 동일하죠. 그리고 명암비나 해상도, PPI 이런 것도 기존과 동일한데요, 그런데 최대 밝기는 달라졌습니다. 기존 아이폰 12 일반 라인업에는 최대 밝기가 625니트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밝아진 800니트를 제공합니다. 이 800니트는 기존의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의 밝기와 동일한 수준인데요, 한마디로 이제는 거의 프로 라인에 근사한 정도의 밝은 밝기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밝기가 밝아지게 되면 강한 햇빛 아래에서 화면이 더 잘 보이는 그런 이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성능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아이폰 13에는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일반 라인업은 프로 라인업보다는 GPU 코어가 1개가 적은데요. 그만큼 그래픽 성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램은 아이폰 12와 동일한 4GB 램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긱벤치 테스트 결과 아이폰 12의 싱글 코어는 1593점, 멀티 코어는 4069점이 나왔습니다. 아이폰 13의 경우는 싱글 코어가 1675점, 멀티 코어는 4297점이 나왔는데요. 이 결과가 테스트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대략 5%에서 10% 정도 높아진 성능입니다. 사실 아이폰 12에 들어간 A14 바이오닉도 정말 따라올 수 있는 칩셋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졌는데요. 이번에 성능이 높아지긴 했지만 워낙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이 성능 차이가 체감이 될 정도라고 보기에는 살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GPU는 어떨까요? 테스트를 돌려보니까 아이폰 12는 9452점, 아이폰 13은 11116점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테스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 600에서 1000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 큰 차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 프로 맥스끼리의 GPU 점수를 테스트해봤는데요. 그때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12 프로 맥스의 점수 차이가 5000점 정도가 났어요. 정말 큰 차이를 보여줬는데 그런데 실상 게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긴 힘들었습니다. 그것보다 점수 차이가 적은 12와 13은 솔직히 게임을 해봤을 때 차이를 느끼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거의 비슷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번 아이폰 13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카메라인데요. 이번에 카메라에서 확실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들도 상당히 커지면서 저조도 촬영이 좋아졌고 센서 시프트 OIS도 적용이 되었어요. 아이폰 13에서 처음 카메라를 켜면 사진 스타일을 설정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번에 좀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2에는 없던 기능인데 이제는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본인이 원하는 기본 사진 스타일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설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 설정대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기존보다 개선된 스마트 HDR4가 들어갔는데요. 확실히 노출이 심한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아이폰 12보다는 좀 더 디테일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기존보다는 나이트 모드 촬영도 빨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한 3에서 4초 정도 걸렸던 게 이제는 1, 2초면 대부분 찍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 초광각 카메라로 찍은 결과물이 제법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느꼈어요. 기존과 왜곡은 비슷하지만 확실히 더 선명하고 더 깨끗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또 고스트 현상이죠. 제가 볼 때는 아이폰 12 때랑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고스트 현상은 그대로 있어요. 이건 좀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진 촬영에서는 아이폰 13의 결과물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영상 촬영은 특히 이번에 애플에서 정말 강조했던 시네마틱 모드가 있는데요. 이게 프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라인업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네마틱 모드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물 모드 동영상 촬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초점 전환은 아주 잘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데 피사체를 따른 게 아주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좀 부자연스럽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이 시네마틱 모드가 스마트폰에서 구현이 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영상 촬영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한테 이 기능이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기능 하나 때문에 13으로 갈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배터리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는 전작보다는 제법 괜찮은 배터리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 같은 경우는 전작보다 1시간 반,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2시간 반 더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사이즈가 나왔는데요. 아이폰 13은 3227mAh로 이전 12의 2815mAh에서 400mAh 정도 커졌습니다. 제가 아직 아이폰 13을 많이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뭔가 배터리 사용 시간은 12보다는 좀 더 늘었다. 이런 게 체감적으로 좀 느껴지긴 했어요. 특히 영상 재생에서는 이제는 15시간까지 가능한데요. 기존보다 4시간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아이폰 13이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충전 속도는 아쉽게도 여전히 20W의 고속 충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환경 문제 때문에 아이폰 12 때처럼 박스 구성품에 충전기가 없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3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 충전기를 따로 구매해야 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충전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앵커 나노라는 제품인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충전기는 나노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이즈가 정말 작아요. 사이즈 자체는 예전 아이폰에 들어간 5W 충전기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최대 20W까지 충전을 지원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충전이 되는데 충전 속도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런 고속 충전을 한번 써보시면 다시 돌아가기 힘들 정도로 체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요즘 스마트폰들은 배터리 용량이 높기 때문에 저속으로 충전을 하면 정말 오래 걸리는
걸리기도 하고요. 작은 크기 덕분에 공간 차지도 덜하고 충전 속도도 빨라서 저는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격도 애플에서 파는 20W 충전기에 비해 굉장히 저렴합니다. 애플 충전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25,000원인데요. 이 앵커 나노는 12,000원 밖에 안 합니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데 성능은 동일한 거죠. 그리고 케이블도 중요하죠. 제가 케이블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플로우 케이블도 제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용을 해본 결과 내구성도 좋고 촉감도 부드러워서 괜찮은 케이블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이고요. 컬러도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선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괜찮게 쓰고 있는 제품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지금 핑크 컬러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폰 핑크랑 매치를 하면 또 색다른 느낌이 나겠죠. 컬러에 맞춰서 구매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전기는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이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아이폰 13과 12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디자인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세세하게 좀 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과연 나에게 맞는 아이폰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카메라를 중시한다면 아이폰 13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이폰 12의 카메라 결과물도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서 아이폰 13의 결과물이 조금 더 좋았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용량으로 놓고 본다면 기본 용량도 올라갔고 128GB 기준으로 보면 금액의 차이는 공홈 기준 7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라면 7만원 더 내고 13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돈을 무조건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 동시에 고성능 아이폰을 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아이폰 12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제 나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